한번 처리해 보죠. 자, 여기 좀 지웠는데 결산 시 쓰는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었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계정 과목 쓰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선수금하고 미수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도 있겠네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뭐 이런 계정 과목도 아직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계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선수 수익, 성급 비용도 있어요. 성급 비용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이제 결산 시점에 쓰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자, 결산 시점에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간단히 써보면 자, 미수 수익이나 성급 비용 가지고 한번 회계 처리해 보죠. 세계 처리. 자, 어떤 회사가 자, A라는 회사가 자동차세를 내요. 자동차세. 아니면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그 가입 시점부터 1년 동안 보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떤 회사가 자, X1년도 1월 1일이라고 하고 X1년도 7월 1일자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요때 이제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로 120만 원을 내요. 자, 보험료 12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이 120만 원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냐면 자, 여기가 이제 X1년 12월 30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X2년 6월 30일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를 할 때 올해 해당하는 보험료 비용은 60만 원입니다. 왜냐면 기간으로 봤을 때 전체 1년을 12개월로 보면 그 중에 올해 보장받는 기간이 6개월, 그 다음 내년에 보장받는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 담당자가 요 7월 1일자에 어떻든 돈이 나갔으니까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죠? 7월 1일자에 돈이 나갔을 때, 자, 나간 거 현금으로 처리해보죠, 그냥. 자, 그럼 현금 등 해서 돈이 나간 걸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감소. 그래서 여기다가 1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험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용이에요,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비용을 너무 과대 계상했어. 왜냐하면 올해 해당하는 보험료는 60만 원만 계상해야 돼. 왜냐하면 올해 실제로 보장받는 거는 6개월이잖아요. 내년에 보장받는 건 내년에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이때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데 그때 어떤 분계를 해줘야 되냐면 보험료를 줄여줘야 돼. 왜냐하면 120만 원 너무 많잖아요. 그죠? 60만 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 중에 60만 원을 빼려면 차변에 있는 보험료를 대변으로 돌리면 되죠. 그러면 비용이 60만 원만큼 덜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120에서 대변으로 돌려놓으면 보험료 60하고 120이 빠지면 60만 원만 보험료가 계상되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보험료는 60만 원이면 이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미리 지급한 돈, 보험료 미리 지급한 비용 해서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보장받을 거를 미리 지급한 거니까 일종의 이것도 채권. 성급비용해서 60만 원 처리를 해 놓으면 요거는 이제 비용을 감소시키고 60만 원만큼 그거를 채권 자산, 내년에 이걸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보장을 받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 차년도. 자, 익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성급비용을 없애고,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없애고, 그 자리에 보험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또 60만 원을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거 소리가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결산 수정 분계에 이제 12월 30일 기준에서는 60만 원만 비용으로 계상해야 되니까 보험료 60에 성급 비용 60으로 계상을 하고요. 이렇게 돌려놓던 현금 비용을 이제 내년도에 익년에는 차년도에는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제 비용으로 그러면 이제 2회에 걸쳐서 60만 원, 6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결산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과세돼 계상되어 있는 비용을 차년도로 넘기기 위한 이런 결산 수정 분계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런 성급 비용, 뭐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뭐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수금이 있는데요. 이런 계정 과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이나 수익을 차년도로 이연시키거나 아니면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비용 관련된 거 하나 해봤는데, 자, 거꾸로 부채 관련된 거 해볼까요? 자, 이제 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돈을 먼저 받는 경우. 자, 월세를 먼저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월세. 자, 이때는 월세 수익을 받은 거야. 자, 1년치를 미리 받았어. 사골세 개념으로. 그래서 7월 1일자에 월세를 120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는 월세 수익이에요. 수익. 돈을 받은 거예요.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월세 수익으로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우린 임대인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자, 돈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현금 등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120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임대 수익. 수익 매출 계정이에요. 매출 계정. 12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미리 받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이건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돈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 다음날 해약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자, 이제 요때 우선 수익으로 회계 담당자가 처리했다고 하면 12월 달에 다시 한번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결산 수정 분계. 왜? 올해 임대 수익은 이제 6개월이 경과했으니 전체 1년 중에 미리 120만 원을 줬는데 올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자, 올해 기간은 6개월을 지금 이미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수익으로 잡고 내년의 수익으로 넘길 게 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아놓은 건 부채 개념이죠. 그래서 자, 이때 어떻게 처리냐면 임대 수익 120이 너무 크죠. 그래서 임대 수익 120 중에 60만 원을 줄여요. 수익 중에 60만 원을 줄여놓습니다. 그러면 60만 원만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임대 수익이 60만 원을 빼면서 그거를 선수 수익이라고 잡습니다. 60만 원. 그럼 이건 부채예요, 부채.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년도, 차년도가 되면 차년도에 나머지 6개월 이제는 경과가 되면 어떻게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장부에서 제거를 하고 그죠? 선수수익이란 계정 과목 제거하고 그때 이제 다시 임대 수익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을 올해 60, 내년 60 이렇게 나눠서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결산 시점에 수정 분계를 하지 않으면 요 X1년도에 총 120만 원을 수익을 잡히니까 잘못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올해 실제로는 60만 원만 인식해야 되는데 120만 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시점에 이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그때 이제 활용하는 계정 과목들이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관련된 부분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고 상품은 상거래 회사, 그러니까 보통 유통회사들이 회계 처리할 때 완제품을 사와서 판매, 중간 마진을, 유통 마진을 남겨서 파는 거니까 상품이란 계정 과목을 쓰고요. 제조회사들은 이제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을 활용을 해서 이 재고자산 계정들을 이제 처리를 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관련해서는 비유동자산의 이제 투자자산 쪽은 뭐 설명을 드렸고, 유형자산은 이제는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이제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려면, 그죠?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해서 건물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 부지, 땅도 있어야 되고,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차량 운반구도 있어야 되고, 차량 운반구가 차량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들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장기적으로 그죠?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그런 자산들이 이제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에 내용 연수에 맞춰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여기 유형 자산 중에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자산 가치가 감소하지 않죠. 그래서
감가상각 할 이유가 없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제품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 그죠? 건물이 완성이 안 됐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감가상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돼서 실제로 이제 영업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뭐 산업재산권, 뭐 실용신앙권, 광업권, 어업권 등 저작권도 있겠죠. 그런 권리들이 이제는 무형자산에 들어가고요. 이것도 영업 목적에 필요한 어떤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어떤 권리를 표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형자산도 똑같이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아무리 저작권이라 그래서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도 어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 감소분을 똑같이 감가상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유형자산들을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장기 매출 채권이나 장기 미수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개정 과목이 시험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